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날 진짜 무너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로켓을 올려다보던 그 시각, 동해바다 아래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와 안개, 밤과 조류를 틈타 일본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은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인천공항에 몰려듭니다. 누리호의 성공과 함께 밝혀지는 추악한 진실. 그날 한국이 본 것, 그리고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누리호 발사. 하루 전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지하 비상회의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즉시 출동하시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빈 새벽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영공 침범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류타입니다. 국제군사안보포럼 위원이자 예비역 해상자위대 작전 참모였죠. 평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평생 하나의 신념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아시아 최강이며 한국은 영원한 추격자일 뿐이라는 믿음이었죠. 총리 관저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위성 차관, 정보본부장, 해상자위대 사령관, 그리고 총리실 안보실장까지 말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최고 기밀입니다. 이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좀 건드려야겠습니다. 총리의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국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지지율이 급락했답니다. 우익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림자 내각이라 불리는 우익 원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이었죠. 독도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제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직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방위성 차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작전명 코드 블랙이라는 제목이 떴죠. 독도 인근 해역의 최신 소류급 잠수함을 은밀히 침투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찰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우익 세력에게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감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총리실 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모르게 진행한다고 했죠. 짧은 시간 침투했다가 빠지는 거라 들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 정찰 위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미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는 한국이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확신했죠.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소류급 잠수함의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고 자랑했죠. 최신 엔진으로 몇 주간 잠항이 가능하답니다. 소음은 바다 배경 소음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해군의 소나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다고 장담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죠.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텐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류타 씨,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소. 한국은 아직 미국의 정보 없이는 장님이나 다름없소. 우리가 신중하게 움직이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정찰 위성이 없었죠. 미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광학 위성은 구름만 끼어도 무용지물이었고요. 회의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작전 타이밍, 침투 경로, 비상 탈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논의됐죠. 마침 태풍급 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먹구름이 며칠간 지속될 거라는 기상 예보가 나왔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정보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광학 위성은 완전히 무력화될 겁니다. 한국은 우리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작전은 승인됐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한 척이 며칠 뒤 독도 인근 해역으로 침투하기로 했죠.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해역을 정찰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도쿄 거리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차에 올라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달 중 발사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그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리호요? 그저 우주 발사체일 뿐이었죠. 한국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작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누리호 안에 무엇이 실릴지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작전을 뒤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며칠 뒤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누리호 발사 참관을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대표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외교적 제스처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행사였죠.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가서 로켓 발사나 구경하고 오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소류급 잠수함이 독도 인근을 정찰하는 것이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친선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일본 잠수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제1교포 출신이었죠. 한국 이름은 김순자였지만 일본 이름 야마모토 준코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에 간다며?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는구나. 어머니의 눈에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입니다. 로켓 발사 참관이에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좀 잘 봐주렴. 그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한국은 그저 이웃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피가 섞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 유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자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짧은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이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를 귀빈처럼 대해주었어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가 펼쳐졌죠.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라고 했죠. 오랜 세월 준비해 왔답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다고 말입니다. 조립동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순백의 기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죠. 이번 발사는 특별합니다. 실용위성 여러 기를 궤도에 올리는 임무거든요. 실용위성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큐브 위성들입니다. 관측용, 통신용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이죠.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측용 위성이라. 하지만 광학 위성이겠죠. 구름만 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 말입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작전 개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이 지금 독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내 연구원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통제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큰 스크린에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SAR 위성 신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AR,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요? 한국이 SAR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SAR 위성이라면 날씨와 무관하게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심지어 밤에도 작동하죠. 안 됩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크린에 해양 이미지가 떴습니다. 파도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미세한 교란이 감지됐습니다. 수중 물체 포착. 누군가 외쳤습니다. 동해 해역독도 북서쪽 해상. 제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던 연구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SAR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네요. 비가 와도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요. 아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핸드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일본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작전 노출 가능성 있음. 상황 주시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눈은 그 모든 빗줄기를 뚫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선명하게 말입니다.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SAR 위성이라니.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우리 정보망은 뭐 했던 겁니까? 안내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 네. 제가 애써 웃었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위성 관제동도 둘러보실 거예요. 특별히 허가받은 공간입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성 관제동이요? 거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곳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막 궤도에 진입한 시험 위성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위성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누리호에는 특별한 위성이 실립니다. SAR 실험 위성이죠.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성능은 놀라울 겁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험용인데도 저 정도 성능이라고요? 그렇다면 정식 버전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연구원 식당에서 한국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두가 발사를 앞두고 긴장하면서도 들떠 있었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류타 씨,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도 우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미 따라잡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밤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이 예정대로 독도 해역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한국 측 반응은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본 건 오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뒤척이기만 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정확히는 내일 새벽에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잠수함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구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저도 다른 참관단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전에는 발사 통제실을 둘러봤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누리호의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한 번의 실패가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위성 관제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내 연구원이 앞장섰어요. 이곳은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특별 허가를 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안 카드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운영 중인 모든 위성이 거기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우리 기존 위성들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통신 위성, 기상 위성, 그리고 관측 위성들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갈 새 위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특별합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SAR 실험 위성이거든요. 날씨와 상관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험 단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하지만 성능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해상도도 놀랍고 분석 속도도 빠르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뭔가를 논의하는 목소리였어요. 긴급한 분위기였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안내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기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옆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큰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해양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복잡한 패턴이었죠. 한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웨이크 시그니처가 명확합니다. 수중 물체가 이동하면서 만든 해수면 교란이죠.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m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로 봐서 잠수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100m라고요? 소류급 잠수함의 길이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국적 식별입니다. 이게 우리 해군 잠수함인지 아니면 외국 잠수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군에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이 대답했죠. 해당 해역에 우리 잠수함은 없다고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잠수함이라는 말입니까? 일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우리 위성의 정확도를 한 번 더 검증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동의했습니다. SAR 시험 위성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죠. 중년 남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 이 위성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건 모험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하셨죠.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더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수중 물체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점점 커졌어요. 그림자의 윤곽이 드러났죠. 길쭉한 타원형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형상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 정도 화질이라니요. 박사님,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중년 남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국방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안보실에도 알려야 하고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판단은 정부가 하겠죠.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전신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본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작전이 완전히 노출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한국의 시험용 위성이 일본 최신 잠수함을 포착했다니요. 저라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증거를 대라고 할 게 뻔했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작은 위성이요. 하지만 그 작은 눈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본이 로켓으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죠. 이제 일본도 독자적인 눈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은 방식으로요. 더 작은 위성으로 더 빠른 시간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화였죠. 화면에 방위성 차관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류타 씨. 차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통화를 요청했답니다. 총리와 대통령 간의 직통 전화라고 하더군요. 주제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시작됐구나.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류타 씨, 거기서 뭔가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관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SAR 위성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이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성능으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확실합니까?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총리실에 보고하겠습니다. 류타 씨는 계속 그곳에서 상황을 주시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오래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낡은 시설, 부족한 장비, 경험 없는 연구원들이었죠. 일본 동료들과 그들을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독자 로켓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러시아 기술을 베껴도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거대한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일본의 로켓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새로운 눈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밤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발사 당일 밤이 다가왔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하는 시간이었죠. 저녁 무렵부터 참관단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른 외국 참관단도 함께였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나로우주 센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거대한 시설이었죠. 멀리서도 발사대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변하고 있었어요. 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저것 좀 보세요. 옆에 앉은 미국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이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폭우를 쏟아붓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바람에 밀려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상 예보와 완전히 다른데요. 한국안내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발사 연기를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요? 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상 모델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저기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했어요. 버스가 참관석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을 때 하늘을 올려다봤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신이 있다면 한국 편이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극적이었어요. 참관석은 발사대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안전거리였죠. 하지만 누리호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연구원 가족들, 언론,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 참관단이었죠. 모두 목을 길게 빼고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한국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죠.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니요. 누리호 첫 발사 때부터 매번 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나라가 로켓을 쏘는 날을 볼 줄 몰랐거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쟁 때 제 나이가 어렸어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셨죠. 폭격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지. 미군 비행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비행기냐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로켓을 쏘아 올리잖아. 그것도 우리 기술로. 오랜 세월이야.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스크린의 시계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통제실과 교신이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각 시스템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1단 산화제 충전 완료. 2단 연료 주입 완료. 3단 시스템 정상. 페어링 내부 환경 안정. 위성 상태 양호. 하나하나 체크리스트가 확인됐습니다. 오랜 세월 준비해온 결과였죠.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밤을 새우며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조명이 더 밝아졌어요. 누리호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우뚝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민족의 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며 준비해온 결실이었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화를 시작했죠.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녹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을 눈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더 빨라졌습니다. 통제실의 긴장감이 스피커를 타고 전해졌어요. 최종 점검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발사 승인 대기 중. 발사 관제 소장 최종 결심 요청.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발사를 승인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발사대에서 흰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저온 연료가 기화되는 모습이었죠. 자동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났어요.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19, 8, 7, 6, 5, 4, 3, 2, 1. 점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거대한 기체가 중력을 거스르며 상승했죠. 아름다웠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꼬리를 그리며 따라갔어요. 태극 마크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가거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꿈을 싣고 가거라. 누리호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리호는 이미 구름층을 뚫고 있었어요. 불꽃만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붉은 점이었죠. 스크린에 비행 데이터가 떴어요. 고도,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했죠. 이게 한국입니다.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오래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이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하나하나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랜 세월 준비한 결과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단까지 모든 분리가 완료됐어요.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관제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한민국 누리호 발사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오랜 세월 준비해 온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하늘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민족의 승리였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누리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궤도에 안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눈이 우주에서 떠오르고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작전 노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잠수함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SAR 위성입니다. 방금 궤도에 오른 위성이 벌써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발사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방금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이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말입니다. 한국,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제가 속으로 말했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당신들을 다르게 볼 겁니다. 밤하늘에는 이제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새로운 눈이 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한국의 편을 들어준 밤이었죠.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발사가 성공한 뒤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주했죠. 위성들이 궤도에 안착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통제실 참관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통제실은 여러 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였어요. 위성들을 정확한 궤도에 안착시켜야 했으니까요.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위성 분리 성공. 신호 수신 중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직 여러 개가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정 간격으로 위성들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모든 위성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번엔 진짜 축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옆에 서 있던 연구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제 저를 안내했던 박민지 연구원이었죠. 류타 씨. 그녀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감동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해냈어요.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게 SAR 실험 위성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제가 오랜 세월 매달린 프로젝트예요.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벌써 첫 영상을 전송했어요. 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에 한반도 야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는데도 지표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비 오는 날 찍은 겁니다. 그녀가 말했죠. 광학 위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자동차 한 대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나타났죠. 건물, 도로, 차량까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선명했어요. 레이더 영상이라 색감은 없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하지만 구조는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해양도 관측 가능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녀가 웃었어요. 오히려 해양이 더 쉬워요. 파도 패턴까지 다 보이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패턴이라고요? 그렇다면 수중 물체가 만드는 교란도 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작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이 지금 독도를 향해 침투하고 있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박민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 네. 제가 애써 웃었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쉬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공식 브리핑이 있어요. 그때 뵙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잠수함을 포착했을 리 없어. SAR 위성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잖아.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높은 해상도, 파도 패턴까지 식별 가능, 실시간 전송.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커피가 필요했어요. 카페테리아로 향했죠. 밤새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전 상황 업데이트가 와 있었어요. 소류급 잠수함 독도 북서쪽 해역 통과 중. 순조롭게 진행 중. 한국 측 반응 없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왜 계속 불안할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발사 성공을 축하하기만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위성 관제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위성 관제동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관제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해양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동해 어딘가였죠. 한 연구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웨이크 시그니처가 명확합니다. 수중 물체가 이동하면서 만든 해수면 교란이죠.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m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로 봐서 잠수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100m라고요. 소류급 잠수함의 길이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해역에 우리 잠수함은 없다고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요. 이미 보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조금 전에요. 조금 전이라고요? 제가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한국 정부가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계속 추적하라는 명령입니다. 분 단위로 위치를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더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수중 물체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밀도가 놀랍습니다. 한 연구원이 감탄했어요. 시험용 위성인데 이 정도 성능이라니요. 제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다리가 후들거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본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안 됐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죠. 긴급. 작전 노출됨. 한국 SAR 위성이 잠수함 실시간 추적 중. 즉각 중단 권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작은 위성이요. 하지만 그 작은 눈이 일본 최신 잠수함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랜 세월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인정했죠. 그들이 진짜로 해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일본 대사관에서였어요. 긴급 귀국 명령입니다. 오후 비행기로 즉시 돌아오십시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잠수함을 포착했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일본 언론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SAR 위성 영상을 공개하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의 웨이크 시그니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간별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좌표까지 정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자니 망신이고 부인하자니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였죠. 분장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방위성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인터뷰 자제 요청. 민감한 시기임. 무시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앵커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솔직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카메라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야마모토 류타 군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앵커가 소개했죠.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시험용 위성인데 정식 위성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상당히 높은 해상도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날씨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분석 능력입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AI를 활용해서 위성 데이터를 즉각 처리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한국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요?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좌표도 크기도 모든 게 정확했어요. 그게 일본 잠수함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 특징으로 봐서는 소류급과 일치합니다. 제가 인정했죠. 앵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졌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적어도 SAR 분야에서는요. 스튜디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보다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앵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SAR 기술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수천 명의 과학자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수많은 기업이 참여했고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앵커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말했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봤죠. 저는 오랜 세월 군사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항상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의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은 분들을 만났죠.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절박함, 그리고 생존에 대한 집념을요. 일본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을 배워야 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앵커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대단한 인터뷰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성에서 여러 통 왔더군요. 모두 화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서도 많이 왔습니다. 절반은 비난, 절반은 지지였어요.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류타 씨,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을 친구로 봅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류타 씨,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성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력이 끝난 건 아닙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여러 시간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송 봤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어.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용기란다. 하지만 제 경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류타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넌 두 나라의 피를 받았어. 그게 축복일 수 있단다. 어떻게요? 양쪽을 이해할 수 있잖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될 수 있어.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잠수함 포착 사건을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보수 언론은 저를 공격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죠. 하지만 진보 언론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제안이 온 겁니다. 한국에서 저를 원한 거예요.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가기로요. 한국으로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은 사전 조율 미비로 인한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 표명. 사과도 아닌 유감이었죠.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죠. 대신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모든 군사 활동은 사전 통보할 것. 일본은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이 완승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능력에요. 세계 유수 언론이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입니다.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일본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우익 세력이 들끓었습니다. 총리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요.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살 수 없다. 협력이 답이다. 세대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방위성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정부 자문 활동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었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얻은 자유였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건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김소연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교수가 악수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서울대 캠퍼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놀랐습니다. 수백석이 꽉 찼거든요.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류타입니다. 제가 말했죠. 제1교포 후손이고 평생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깨달았습니다. 평생 틀렸다는 것을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시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누리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발사의 감동, 하늘이 개인 기적, SAR 위성의 놀라운 성능, 오랜 세월 준비한 과학자들, 그리고 일본 잠수함 포착 사건까지요. 학생들은 숨 죽여들었습니다. 여러 시간 강의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우주는 넓습니다. 함께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꿈이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세요. 그녀가 말을 이었죠. 여자가 그런 일 하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난 박민지 연구원도 여성입니다.
그분은 SAR 위성 개발을 주도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요. 단순히 강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다리가 되러 온 겁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말이죠. 며칠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참관객이 아니라 협력 논의차 간 겁니다.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민지 연구원도 있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배우러 왔어요. 위성 관제동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떳떳하게 들어갔어요. SAR 위성의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볼 수 있었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밤낮 구분 없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의 눈입니다.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전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요. 저 위 우주에 한국의 눈이 떠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 같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내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렴.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들판이 지나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한 발표회였죠. 저도 초청받았어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의 성취에 놀라워했어요. 한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죠.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의 눈물을요. 오랜 세월을 기다린 그분의 눈물 말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폐허를 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나라예요.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죠.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날 밤 함께 있었던 분 아니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선생님 발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였지만 한국을 지키고 있었죠. 날씨와 상관없이 밤낮 구분 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에서 한일 협력의 다리로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울대에서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객원 교수로 일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이 또 꽉 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믿는 법을요.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 나아가는 법 말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업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계속 나아갈 겁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서요. 대한민국 만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SAR 위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랜 세월 준비해온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민족의 다짐이었죠. 그리고 그 의지가 일본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기까지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한국의 눈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우주기술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